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출 기구 중에서 이제 커피 추출 기구 중에서 이제 사이폰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영상 아직 뭐 몇 개 많이는 안 올렸지만은 그래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제일 많이 이제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추출이 이제 뭐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머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진공 추출 방식, 침지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사이폰을 선택한 이유가 사이폰이 이제 시각적인 면에서 제일 좀 화려한 그런 추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조금 이렇게 배우고 이러면은 아마 지인들이 온다든지 또 뭐 여자친구 앞에서 이 사이폰을 한번 추출해 주시면은 상당히 호평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구를 이제 명칭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몸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은 거는 아까 오늘 이거 좀 제가 주문해 왔는데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이게 말릴 때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부 플라스크입니다. 이게 이제 상부 플라스크고 이 플라스크 여기 이제 받침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코올 램프입니다. 요즘 이제 할로겐 램프도 있는데 할로겐 램프는 사실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제 안전하긴 안전한데 그런 거는 좀 선택해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안전이 자격 정도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알코올은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기화도 빨리 되고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이렇게 확산이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서 다뤄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화재가 났다면 소화기를 끄는 게 제일 좋고 이 B급 화재죠. 유료 화재들 그런 부분은 이제 ABC 분말 소화기로 하든지 아니면은 천 같은 걸 덮어서 이렇게 소화를 절대 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소화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는 필터가 이런 이제 융 필터가 옵니다. 융 필터가 또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융 필터는 관리가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하고 나면은 깨끗이 세척하고 나서 그 물에 이제 담가 가지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세균 배식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융필터를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융필터 근데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맛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별도로 이렇게 종이 필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추가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종이 필터는 이렇게 돌리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끼고 분리되고, 어차피 오늘 지금 하나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솜에다 끼웁니다. 끼우고 다시 이렇게 끼우고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에 이제 상부 플라스크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착을 합니다. 이게 유리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터키 설거지 할 때 여기 많이 깨지는데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여기에 이제 또 센터에 이렇게 잘 이렇게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진공 추출법인데 그렇게 안 되면은 추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는 하부 플라스크는 이렇게 만약에 건조됐다면은 이제 다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핸드밀 하나 더 샀습니다. 이게 이제 하려고 여기 칼리타거든요. 요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 맞게끔 0.3mm 정도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오늘 사이폰 같은 경우에는 0.5mm 정도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쇄도 조절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보통 이제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1mm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핸드 드립에 대해서 또 소개도 드리겠습니다만 핸드 드립은 보통 이제 0.5에서 1mm 정도 사이에 그렇게 하고 요 사이폰 0.5 요 사이에 이제 또 0.4 정도나 뭐 이래 되는 게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모카 포트 가정용 에스프레소에 그냥 저는 머신 말고 이렇게 모카 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크레마를 또 생성해서 드실 수 있는 모카포트가 제가 볼 때 한 0.4mm 정도, 뭐 0.5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쇄도를 이렇게 수동은 분쇄도를 계속 조절하기도 좀 이렇게 힘들지만은 또 원두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두세 번 이렇게 세팅하면은 그래서 조금 뭐 3, 4만 하니까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은 핸드드립용 또 뭐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 이렇게 즐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하리오로 제가 지금 원두는 24g입니다. 투샷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에스프레소는 뭐 7에서 9g 쓰죠. 그 평균은 뭐 8g 정도 하는데 원샷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한 원샷이 12g입니다. 좀 더 많은 이유가 에스프레소 머신은 쿠바의 압력으로 이렇게 가용 성분을 추출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좀 가용 성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런 핸드드립이라든지 사이폰 뭐 이런 진공 추출 뭐 또 침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두 소비량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배전도도 조금 높게 이제 가져가죠. 왜냐면 자연적으로 불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틱을 이용해서 그런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 전용 스틱이 따로 있는데 제가 오늘 저는 포함에 기본 이 세팅에 포함되는 줄 알고 별도로 발주를 안 냈는데 기본으로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걱을 긴급하게 이제 깎았는데 스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틱 횟수라든지 이 넓이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틱은 별도로 또 제가 더 구매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두는 24g을 제가 이렇게 분쇄도를 맞춰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리오의 분쇄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어느 정도 평평하게 이렇게 해서 담아둡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이 알코올 램프를 하기 때문에 찬물이나 상온을 하면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물을 받아서 하는데 오늘 비율은 10대 1로 하겠습니다. 물은 24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주의점이 이 플라스크 외부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알코올 램프를 가열하면은 그 플라스크 깨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깨끗이 좀 정리를 깨끗이 닦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국에서 하는 방법이랑 뭐 또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 붓기 전에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요렇게 이제 비스듬히 요렇게 이제 세워둡니다. 세워두고 제가 옆에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캡을 벗기시고 램프에 불을 붙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크의 가운데 세팅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제 이게 물이 이제 끓을 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둡니다. 이렇게 두는 이유가 이게 이제 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동적으로 좀 발생되는 열로 좀 이렇게 이제 좀 예열도 되고 뭐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거의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급하게 먹는 거는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제 꽂습니다. 꽂고 이제 물론 온도는 이제 넣지 않고 물이 다 올라나면 이제 그때 이제 또 온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스타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본 정통 하리오가 이제 뭐 SI폰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좀 많이 발달한 케이스고 지금도 상당히 이제 일본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뭐 국내에서는 좀 잘 이렇게 하는 전문 매장은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물이 조금 이제 끓을 동안에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조명을 이렇게 끄면은 상당히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더 이제 극대화되죠. 그래서 이제
이 플라스크가 물이 이제 끓을 때 이제 그때는 뭐 불 켜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를 상부 플라스크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너무 꽉 누를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 이따가 끓으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상부 플라스크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총 우리가 추출 시간을 이제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보통 사이폰은 이제 이렇게 물을 접촉했을 때 40초에서 1분 30초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물이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상부로. 오늘 추출을 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신기하죠? 처음 보죠, 이거? 처음 보는데 쫙 빨리 올라가네요. 자, 요 정도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그 스틱을 저는 10번 하겠습니다. 지금 45초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해서 플라스크를 한번 끄겠습니다. 좀 이제 온도 양을 작게 하고 좀 진하게 먹고 싶다면 교반 횟수를 사실은 좀 더 늘리고 한 40초 돼서 2차 교반을 1차를 10회 했으면 2차 때 한 5회 정도 더 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밑에 이제 내려오죠. 이게 커피가 이제 내려옵니다. 이걸 또 언제까지 내리느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드립도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끝까지 내리면은 잡내가 납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포가 보글보글. 요게 요때가 이제 사이폰은 다 추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분리할 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앞뒤로 살짝만 이렇게 하면은 공기만 딱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추출이 다 됐고요. 요거 지금 이제 필터 비우실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때 이제 많이 깨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되는데 요때 그냥 요거 필터만 이렇게 잡아 당겨서 닫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요건 세척을 하면 되고요. 좀 이따 세척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드립들은 이렇게 이제 내리고 나면은 뭐 핸드 드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롤링을 좀 합니다. 롤링을 해서 오늘 2샷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잔이 조금 큰 잔이라 가지고 가닥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채워가지고 물을 조금 희석해서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양은 이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 드립이라든지 이런 뭐 진공 추출이라든지 심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맛은 이제 에스프레소처럼 이렇게 진한 아메리카노 이런 맛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원두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 뭐 산미, 뭐 우리가 이제 커피에서는 신맛이라고 안 하죠. 신맛은 좀 나쁜 신맛이고 레몬 같은 걸 우리 생각하면 시다는 거는 하지만 오렌지 같은 신맛은 우리가 좀 신맛 뒤에 좀 달큰한 맛. 그래서 우리 커피에서는 뭐 산미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산미를 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좀 뭐 이 드립들이 보면은 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오늘 한번 드셔보시면은 조금 그동안에 그런 매장에서 먹은 그런 아메리카노보다는 상당히 좀 부드러울 겁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어, 부드럽고 좀 산미도 조금 이제 느껴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이랑은 또 다른 맛이 또 훨씬 나네. 틀리죠. 이 핸드 드립에 빠지면 절대 또 저런 머신 기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사이폰을 좀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폰으로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 정도 있으면은 뭐 손님 왔을 때 커피에 대한 그래도 좀 시각적인 그런 화려함을 아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도 뭐 집에 그 커피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출해서 드셔도 상당히 이제 그런 머신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